박순아 씨.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 의결을 통해 현행 당원 당규에 따라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선 연기 필요성을 밝혀온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조선일보의 영문판 사설 제목과 문재인 대통령 사파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해 조선일보 측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호평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다고 해도 북한에서 화답을 안 하면 말짱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9월 추석 전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K방역의 성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애쓴 덕분이라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선 좀 반대 입장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주당에서 경선 일정, 대선 경선 일정 원칙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원칙을 지키기를 바랬고요. 예. 그렇게 또 될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 네. 이게 경선이 연기된다고 해서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우리 당의 이제 컨벤션 효과가 네. 클 가능성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작년 8월에 특별 당규 정한 대로 그 당시의 정신대로 원칙을 지키는 게 당원들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내린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인데 왜 원칙대로 안 됐던 건가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굉장히 지지 기반이 민주당에 커서 그래가지고 막 흔들렸습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분들하고 정치를 같이 해왔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그렇게 꼭 부자연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오늘 결론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마음 정리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당내 분위기는 빠르게 좀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결정을 빨리 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자, 정부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다 주고 싶어 하나 봐요. 전 국민에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네. 정부가 막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네. 뒤에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많은 국회의원분들은, 지금 전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아니까, 전 국민 보편 지원을 해야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된다. 이수진 의원님, 왜 전 네. 국민한테 다 줘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가 코로나19를 국민 모두가 겪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위로금의 성격도 지금 강하잖아요. 사실은 그 액수에 비하면 이게 지원금 치고는 적은 거니까. 그래서 전 국민한테 위로금 쪽으로 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같이 겪은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국민 지원을 했을 때 가계 전체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3.5% 증가했어요. 그런데 선별 지원은 3분의 1도 안 되는 1.1%에 불과했고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도 전국민 지급 시에는 전년 대비 8.2%가 증가했는데 선별 지급 시에는 1.8%에 그쳤고 효과도 더 있다. 예, 그리고 자영업 가구 평균 소득도 전국민 지원 시에는 35만 6천 원가량이 증가했는데 선별 지원 시에는 28만 5천 원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 대다수가 이게 동의를 하고 검증이 된 건데 이걸 기재부만 지금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기재부가 맡고 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기재부가 맡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러겠죠. 이게 돈이 부족한데 네. 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줘야 되냐. 네. 그 생각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면 이수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기재부한테? 기재부한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을 때가 효과가 가장 컸어요. 네. 1차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줬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돌면은 이제 그 뒤로 선별 지원을 한 뒤에 이제 그 지역을 돌았는데 네. 골목에는 시장이나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제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경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소상공인들도 예. 네, 지역화폐로 주니까는 네.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역화폐를 가지고 오셔서 플러스 알파를 더 사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원금 얼마 받는 것보다 영업소득이 확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달라라고 네.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효과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자영업자 그리고 또 통계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도 전국민 지급 시에는 전년 대비 8.2%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선별 지급 시에는 1.8%에 그쳤고. 그러니까 통계로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게 다 체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의원님 그래서, 이것도 네. 당정이 빨리 확정하면 또 다른 논란은 좀 사그라들 것 같은데 언제 확정됩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오늘도 사실은 이제 또 당정이 만나서 예. 또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32조를 가지고 막대한 돈으로 지금 나가는 건데 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면서 호응을 받지 못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큰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거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네. 의원총회도 열어서 논의도 하고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그렇게 반대하면요. 고집을 한다면 해임 건의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라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수진 의원이 지금 그 해임 건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이게 국민의 뜻과 다르게 네. 하시고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하시면은 안 되잖아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네. 국민의 대다수의 뜻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백국경님께서 홍남기 부총리도 이러다가 대선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7617님께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 찾다가 가계부채만 늘어갑니다. 빨리 전 국민을 상대로 주세요.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많은 국회의원분들께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께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표를 내고 대선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요 네. 권력기관 헌법기관장이 이 대선으로 직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명예로운 퇴직이 훨씬 좋을 텐데, 사퇴하고 정치권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이변들이 생길 텐데, 예. 그분이 감당을, 지금과 같이 멋진 모습으로 해내실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명분도 굉장히 약하시고, 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원장이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네. 네, 명분도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오면 힘듭니까? 저도 법관을 하다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직의 개혁을 위해서 거의 10년 동안 네. 운동을 하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신이 좀 살아있고 개혁을 하던 습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조직에서 잘 나가던 분들, 수장을 했던 분들은 네. 정치권에 나오면은 적응을 대체로 못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다 보고받고 네. 다 의전을 제대로 받고 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귀에 안 좋은 얘기 거의 듣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 그러니까요. 네. 누가 자기 앞에서 안 좋은 소리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들으라고 하시는 소린가요? 두 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이나 대선행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시는 게 없을 겁니다. 대선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대선이라 하면 다방면의 거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시련을 겪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네. 자기의 어떤 컨텐츠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쯤이면. 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지 않아요? 네. 네, 감사원이나 예를 들면 검찰 쪽 얘기 외에는 자기 언어로 하실 수 있는 말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공격을 받고 그때마다 지지율이 굉장히 흔들리겠죠. 네.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서 엑스파일 관련 논란 뜨겁지 않습니까? 이 엑스파일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가 얼핏 들리는 그 내용이 뭐일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 엑스파일이 존재하느냐를 떠나서 그 내용 안에 있는 일들로 천하지 장모라는 분이 지금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혹들에 대해서 겸허하고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정치 공작이라는 이런 불법 사찰이라고 말씀했죠. 불법 사찰 등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사실 어안이 벙벙한 거죠. 네. 아니 거기선 또 이건 불법 사찰이다,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어안이 벙벙해요? 어이가 없죠. 왜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수장이었고, 그 다음에 불법 사찰인 듯한, 지금 판사 문건, 그것도 작성이 됐고, 검찰에서. 그리고 정말 흔하게 언론 플레이를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예. 그러니까 본인께서 늘 하시던 건데, 갑자기 또 그런 말씀을 적반하장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본인께서 왜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본인께서 늘 하시던 일인데 그 얘기를 또 하니까 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왜 좀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그분이 이제 가까운 미래가 좀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참 판사 생활하다가 정치권 오니까 쉽지만은 않죠. 그래도 검사보다는 판사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검찰보다는. 예. 그리고 정도를 걸어왔죠. 네. 예. 예를 들면 언론 플레이, 정치 공작 이런 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나름 깔끔한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의원님,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8029님께서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래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선별 지급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이제 이번에 추경안 32조를 가지고 네. 우리가 국채 발행 없이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고 전국민 재난지원이 특별지원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더 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행정비용도 덜 들고 위화감도 안 생길 거고 너무 많은 면에서 괜찮고 또 내수 진작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큰 재원을 쓰는 거니까 더 큰 효과를 얻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